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빠르고 정확한 최경진의 킥쇼왕입니다. 네, 오늘은 첫 라이브 방송인데요. 네, 실수가 없도록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그 2분봉 차트를 보면 하루 종일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밑에서 횡보를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게 주 원인은 그 JP모간 다이먼 회장의 발언 때문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허리케인이라는 그 폭풍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 경계감을 나타내는 듯한 그런 흐름이었고요. 일단 먼저 여기 오늘 외국인들이 오전에 선물을 한 6천 계약을 한꺼번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다가 2시 반 정도 지나가지고 매도를 약간씩 줄이기는 했는데 시장의 반등을 이끌기에는 좀 어려웠다. 근데 5월 31일 날 말일 날 그때 외국인이 1조 원의 주식을 샀는데, 그게 뭐 MSCI 리밸런싱 매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물론 뭐 당연히 리밸런싱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주식 매도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뭐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그걸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시장이 횡보를 하는 관망세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매도를 좀 하다가 줄이긴 했는데 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일단 지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표는 유럽에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이게 아마 조금 안 좋다라고, 지난번에도 뭐 프랑스하고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유럽 전체의 인플레이션이 5월 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이게 8.1이 나왔다. 지난번에 7.4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8.1이 나왔다. 이게 좀 안 좋았던 거고요. 그리고 인도의 그 1분기 성장률이 5.4에서 4.1로 줄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6.6에서 3.1로 줄었다라는 게, 뭐 일단 지금 현재는 각국의 성장률이 좀 줄어드는, 근데 1분기니까 아직 2분기 수치는 안 나왔는데 2분기는 이거보다 더 줄어들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의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20.3에서 21.2로 큰 변화는 없었고,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는 56.4에서 60.3으로 조금 늘었다. 근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소비 관련 지표인데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이게 108.6에서 106.4로 소폭 떨어졌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만약에 소비가 살아있다면 그 인플레이션은 크게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가 지금 이제 경기가 혹시 위축되거나 침체로 빠져드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지표가 지금 현재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댈러스 연방은행 준비 그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요게 1.1에서 마이너스 7.3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번에 12.9%였는데 이번에는 21.3%로 늘었다. 뭐 무역 수지는 적자였긴 했는데요. 네. 일단 수출 조금 늘었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차이신 제조업 PMI 요게 46에서 48.1로 증가했다라는 게 어저께 호재였죠. 그리고 러시아의 PMI가, 제조업 PMI가 48.2에서 50.8로 늘었다. 러시아의 경제 지표는 악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각국의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요. 뭐 큰 변화가 아직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제조업 PMI는 59.2에서 57로 줄었다. 근데 요거보다는 ISM 제조업 지표, 요게 중요하죠. 요게 55.4에서 56.1로 늘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5월 달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늘었다라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캐나다가 금리를 또 올렸어요. 1%에서 1.5%로 0.5%를 두 번씩 올렸습니다. 빅스텝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것도 뭐 영향을 주겠죠. 투자 심리에. 예, 빅스텝으로 계속 간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PMI는 52.1에서 51.8로 소폭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돼서 보면 유가가 118달러, 119달러 정도까지 올랐다가 113달러로 지금 내려와 있어요. 지금 112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왔는데
오페크 플러스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증산을 혹시라도 할지 모른다. 오늘 밤에 회의를 하는데 거기 뉴스 때문에 일단 빠지긴 빠졌어요. 근데 그 운용사들의 평가는 오늘 밤에 증산을 발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이 농산물 주간으로 지금 밀 가격이 좀 빠졌는데 그 오늘 나왔던 미국의 뉴스는 좀 안 좋았던 뉴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자재 관련해서는 금속 관련 그 이 제품들은 월간 단위로 지금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만일에 이제 경기가 돌아섰다, 바닥이다라고 생각되면 이게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뭐 곡물 관련돼서는 비료나 이런 쪽으로는 투자 의견이 상향되는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폴리에틸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요소가 나와요. 요소도 지금 현재 월간 단위로는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일단 미국 금리가 어제 밤에 이렇게 갑자기 뛰었어요. 금리가 뛰었다라는 얘기는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되는데 방금 보셨던 유럽의 인플레이션율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말일 31일부터 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다. 예. 달러 지수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101.3 정도까지 빠졌다가 오늘 102.6까지 올랐다가 지금 살짝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달러가 또 혹시라도 갑자기 위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 그러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네.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234원까지 빠졌다가 오늘 1252원까지 올랐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30일 날 여기 급락하게 할 때 만들었던 1258원 요걸 넘어서는 거는 우리 시장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 그 균형 물가 같은 경우는 2.65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11월 달, 12월 달 이때보다 지금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 시장에는 이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예. 오늘 봐야 될 그 나쁜 바이든이 지목했던 그 QT, 연준의 QT 진행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8조 9,1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여기서 지금 2018년도 2월 정도에 4조 4천억 달러에서 이 2019년도 8월 정도, 9월 정도까지 한 3조 8천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줄이는데 이때 그러면 이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빠졌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다라고 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QT에 대해서 근데 지난번보다 이 QT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조금 충격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0.581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떨어져 주는 게 지금 좀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보고 뉴스를 보면 오늘 나왔던 뉴스는 미국 재무부 부장관이 대중국 관세에 대해서 이게 고용하고 경쟁력 유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없애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건 또 악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월과 바이든이 미팅을 했는데 특별하게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뭐 연준의 독립성을 지지를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다라고만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좀 중요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중국을 지금 현재 많이 견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중국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서 발언 한 번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이 과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기가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던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추가적인 충격 가능성을 배제를 못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랑 그 JP 모건 다이먼 회장이 얘기했던
이 양축 긴축이나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그 위험이 허리케인이 될 정도로 먹구름에서 허리케인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다. JP 모간은 지금 준비를 했고 재무제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준비가 도대체 언제 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7월 말 정도에 연준 회의가 있는데 그때가 좀 중요한 게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2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CPI, 물가 인플레이션 지표도 나오고 그때가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7월 중순 정도에는 위험 관리에 하는 게 좋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 뭐 일부 지역은 성장이 둔화됐지만 그리고 대부분은 완만하고 보통 속도로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올 봄에 그 파종했던 게 이게 면적이 많이 줄었어요. 49%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우크라이나도 지금 밀이 그 수출이 안 되고 있는데 미국의 밀 파종도 이렇게 줄어든다면 올해 충격은 이 식량 쪽에서 나오는 충격은 상당히 클 수 있다 하반기에. 요것도 아마 하반기에 생각하는 그런 악재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좀 주요하게 생산하는 지역인 노스다코타 여기는 27%밖에 파종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 밀을 생산하는 이 캔자스 지역 이쪽은 생산량이 25% 정도 급감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이 위구르 그 강제노동 방지법 요게 21일 날 발효가 되는데 요거 발효가 되면 위구르 생산품 수입 금지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사거리 80km의 고정밀 로켓 요거를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직접적인 충돌 위험을 높이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최신형 무인 정찰기 그레이 이글이라고 하는 그 드론이 있어요. 네, 그거 4대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헬파이어 미사일 8개를 탑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훈련하고 뭐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이런 무기를 준다라는 거는 조금 전쟁이 좀 다른 양상으로 번질 만한 그런 위험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독일도 현대식 방공 미사일 무기 이런 거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해상에 떠 있는 그 원유 자기들의 원유 이게 원래 작년에 전쟁 전에 3,740만 배럴 정도가 떠 있었는데 지금은 7,240만 배럴 정도가 지금 해상에 떠 있다. 수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그 러시아 가즈프롬이 천연가스 수출이 5개월간 마이너스 28% 정도 감소했는데 오페크 플러스가 이거 러시아를 제외하고 증산을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오늘도 중국이 지금 자동차와 부동산에 그 부양책을 집중하고 있는데 30만 위안 이하의 승용차 구매세를 절반으로 인하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게 구체적으로 그 지정을 했거든요. 지난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정책은행들한테 8천억 위안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대출을 확대하라고 요것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자꾸 지시를 한다라는 거죠. 네. 일단 그런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아까 이거 농산물 관련돼 가지고 그 밀 관련돼서 바클레이즈가 비료와 곡물이 2023년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봐야 되고 탄산칼륨이 1년 새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게 가격이 185%가 올랐고 유럽이 240%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자사주 매입 건수 요게 작년 대비해서 57% 증가했고 금액은 138% 증가했는데 미국도 규모가 105% 정도 증가했다. 뭐 이게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게 뭐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의 내부자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게 뭐 바닥을 얘기하는 그런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좋은 얘기가 되겠죠. 네. 차트에서 제가 차트를 다시 한 번만 보면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다우존스 부동산 지수 요거 궁금해 하셨는데 오늘은 이걸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4월 21일 날 급락을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5월 12일 날 반등을 시작했어요. 요게 빠지면 시장이 안 좋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과 관련된 지수이기 때문에 요게 경기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최근에 약간 반등을 하고 있죠. 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S&P 500이랑 다우존스나 뭐 나스닥 뭐 이쪽도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질문에 조금만 반등하면 뭐 이게 바닥에서 이게 전환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급반등한다라는 걸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횡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락이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시황에서는 지금 하락이 멈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보려고 하면 뭐 차트를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반등이 나오려면 두 가지 악재가 해소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전쟁 평화 협상이 진행된다든지 요게 두 개가 나와야만이 반등할 수 있어요. 네. 그래야만이 상승 전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락이 멈췄느냐 안 멈췄느냐 이거를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이 좀 꺾이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58원 여기까지는 반등을 해도 괜찮지만 여기서 뚫고 올라가게 되면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그 2018년도 2월 달부터 2019년도까지 그 미국이 연준이 양측 긴축을 할 때 우리나라 시장은 얼마가 빠졌느냐 2600에서 20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네.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번에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475억 달러씩 3개월을 줄이고 그리고는 950억 달러씩 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가면 이렇게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좀 기대하는 거는 있어요. 지금 현재 계속 그렇게 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을 보면 많은 분들이 빠졌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빠졌습니다. 2018년도 2월 달에 여기 2870 뭐 이 정도 되는데 2019년도 여기 말 정도 9월 달에 보면 거의 3000포인트예요. 예.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게 되면 완만하게 긴축을 하게 되면 안 빠진다라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질문에도 미국 주식을 계속 추천하느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미국이 긴축을 해도 미국 시장은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뭐 바이든이 미국 경제가 제일 좋다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과 연준이 긴축을 했을 때 견딜 수 있는 시장은 미국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견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첫 라이브 시황인데 너무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조금 실수도 있었는데 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